어느 빌라 앞 한 남자가 주저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는 현재 30이고 원룸 빌라가 밀집된 곳에 살고 있는 할 일 없는 백수다. 누가 봐도 한심스러운 모습을 한 그런 그에게도 꿈은 있었다.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에서 사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진 건 핸드폰으로 확인된 자신의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 56만 1,433원이 고작이었고 그 숫자도 곧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꿈의 일부는 이룬 셈이지만 그는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신경질적으로 나태운 공처만 바닥에 내던지곤 슬리퍼를 신은 발로 벅벅 비벼대며 분풀이를 하다 좁은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는데 어딘가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정착하고 백수가 된 후 낮밤이 바뀌어 밤새 깨어있다. 동이틀 무렵 잠들기 일쑤인데 그럴 때는 이름 모를 새들과 간간히 들리던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머무르고 있는 한낮엔 좀처럼 듣지 못했던 뻐꾸기 소리가 들리자 그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겨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소에 몇 번 들리다 말았는데 그날은 멈추지 않고 그를 빌라와 빌라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걷게 했고 그곳에 산 지 꽤 됐음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숲으로 이끌었다. 좁은 방 창으로 빗을 내다보면 살짝 보였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숲에 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소리를 쫓아갔다. 그렇게 얼마나 숲으로 들어간 것인지 체감조차 되지 않을 때쯤 뻐꾸기 소리가 멈추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너무 깊은 숲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고 슬슬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왔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는데 분명 자신은 길을 따라왔음에도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들어올 때만 해도 중천에 있던 해는 어느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언제 사라져버릴지 몰라 불안감이 들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길이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일 거라 생각하고 왔던 방향으로 땅을 보며 걸음을 재촉해 걸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기울어져 있던 해는 모습을 감췄고 잔빛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해를 나침반 삼아 걸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지자 빛 한 점 없는 숲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방향 감각마저 사라져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것 같아 패닉에 빠졌다. 그는 오만 가지 생각이 빠져 언제부턴가 한자리에 멈춘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 또다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다가 마주한 뻐꾸기 소리의 실체,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을 산 듯한 커다란 나무였다. 그는 뻐꾸기가 많은 가지 어딘가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며 소리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커다란 나무에 몸을 기대어 앉아 소리에 집중했다. 뻐꾸기는 마치 당황하고 겁먹은 인간을 달래주려는 듯 계속 소리를 내주었다. 그 소리에 남자는 차츰 안정을 찾았고 숲을 헤매느라 피곤했던지 졸음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통장에 남은 잔고가 곧 바닥날 현실을 떠올리곤 거기서 뻐꾸기와 커다란 나무에서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새의 날개짓 소리에 잠에서 깬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간밤의 일을 떠올렸다. 잠든 사이 칠흑 같았던 주변은 밝아져 있었고 본능에서 들었던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었다. 그는 찌뿌듯한 몸을 일으키며 크게 기지개를 켜고 본의 아니게 하룻밤 신세를 진 커다란 나무를 한번 쓸어본 후 자신의 원룸을 찾아 발길을 돌렸다. 여전히 자신이 걸어왔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날과는 다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져 느긋하게 숲을 걷는 여유를 부렸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반짝이는 것이 궁금해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거긴 빽빽히 나무가 있던 숲과 달리 조금 트인 자리에 클로버가 한가득 피어 있었고 그 사이에 반짝이고 있는 게 보였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자 금빛을 띤 네이 클로버가 빛을 받아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는 게 보였다. 남자는 자신의 손에 혹시라도 상할까 조심스레 클로버를 따 살포시 손에 쥐고 집을 찾아가기 위해 자신이 왔던 방향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좀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집을 찾아 무사히 숲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숲을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보자 그 숲은 자신이 헤매고 돌아다닐 정도로 넓고 깊은 숲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환경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 놓은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의 작은 조경이 지나지 않아 보였다.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자신의 퀴퀴한 자취방 냄새와 한여름 뜨거운 태양에 데워진 더운 공기가 혼합해져 맞이해 주었다. 그것에 이전 같았으면 짜증이 밀려왔을 텐데 그날은 왠지 친근하고 반갑게 느껴지며 작은 자취방이라도 있는 것에 위안이 되었다. 그러면서 허기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전날 오후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숲을 헤매고 왔기에 매우 굶주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신비한 클로버는 살포시 책상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 남은 짜장라면을 끓여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한 손으론 핸드폰을 들고 금색 네일클로버를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저 보통의 네일클로버보다 좀 더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에서나 볼 수 있다는 신비한 황금빛 네일클로버에 대한 정보만 검색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힘껏 비틀어 꼬집었다. 그러자 눈물 날 만큼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신비한 클로버를 유심히 살펴보다 늘 한심스럽게 자신을 보던 여동생이라는 인간이 생일날 책이라도 읽으라며 선물이라고 던지듯 준 것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 없었지만 참아버리지 못하고 책상 한쪽 구석에 던져뒀었는데 그것의 갈피 사이에 클로버를 꽂았다. 그리고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별다른 일 없이 한심한 백수로 시간만 축내며 보내다 주말이 되었다. 종일 클로버와 복권을 번갈아 보며 시간을 때운 그는 밤 10시가 넘자 핸드폰에 있던 복권 스캐너 어플을 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눈을 꼭 감고 스캔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핸드폰 액정 화면을 확인하다 그만 의자와 함께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핸드폰 화면 속에 뜬 텍스트는 그의 두 눈과 현실을 의심케 했기에 몸을 일으켜 다시 한번 스캔했다. 그러자 여전히 같은 텍스트를 볼 수 있었고 그것에도 쉽게 믿기 어려워 그날 복권 번호를 직접 검색해서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결과 핸드폰에서 본 텍스트는 확실히 맞았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큰 행운이 그냥 왔을 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더 간절함을 담아 이번에 당첨금을 검색했다. 그날의 당첨금은 50억이었다. 그는 터져나오는 환성을 겨우 집어삼키며 그 좁은 방에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이내 그것은 당연하게도 자신 외에 누구도 없다는 걸 깨닫고 창밖을 확인했다. 남자의 방과 바로 맞은편 빌라의 방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빈방 4층을 제외하고 모두 주말이라 기가가 늦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 더운 여름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린 채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만 돌리고 있던 좁은 방에서 입을 틀어막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한참을 기뻐 날뛰었다. 그런 덕에 온몸은 땀에 절어 있었지만 전혀 덥지도 힘들지도 않았다.
그는 흐르는 땀에 차가운 물로 씻어내며 앞으로 계획을 생각했다. 당첨금에 연도차겠지.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만으로도 이미 다 잃은 것처럼 행복함을 만끽하며 욕실을 나와 그때까지도 내려가 있던 블라인드를 걷어올렸다. 그런데 그의 눈에 다른 집의 창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는데 켜져 있지 말아야 할 4층 화장실의 창이 반쯤 열린 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조금 의아함도 들었지만 아마도 관리인이 환기를 위해 창을 열려고 왔다가 깜빡 잊고 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행복한 계획을 짜기 위해 컴퓨터에 앉았다. 그리고 복권 1등에 당첨되면을 검색했다. 그러자 그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글이 보였고 그 중 눈에 띄는 것들을 골라 읽어 내려가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가 있는 글이 보여 그 글을 클릭하고 한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그것은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들과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 같았다. 그곳에도 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1등에 당첨되면 하는 요령 같은 걸 정리해 놓은 글이었다. 그 게시글을 클릭하고 들어가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온갖 생각을 하며 행복감에 취해 그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런 자신의 스스로가 놀라 다시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다시 눈에 들어온 맞은편 4층 화장실 불이 왠지 신경 쓰여 창으로 다가가 그곳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때 갑자기 켜져 있던 불이 꺼졌다. 하지만 그 후 방불도 화장실 불도 켜지지 않았다. 에어컨 실외기는 방 창문 아래에 있었는데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